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정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듣다 보면 주민등록 관련한 업무를 할 때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영상을 청취해 주시길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다른 법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건 역시 지금 당장 업무에 구체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이걸 알아두면 훨씬 업무의 깊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민등록 관련된 법령 몰아보기로 시리즈로 한 두세 편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분 안에 최대한 더 걸리면 한 15분 정도 그 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법 6조 1항 3항에 보면 G랑 3호에 보면 재외국민 이라고 해놓고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관 법률 2조 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기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두 가지 법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관 법률 해외이주법을 직접 한번 보자는 겁니다. 밑에 19조 2항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9개의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등록법 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가름할 수 있다 하면은 요 재외국민 등록법 2조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차를 보면 재외동포법, 해외이주법, 재외국민등록법, 민원처리법, 민법 이렇게 5가지 오늘 한번 검토해 볼 텐데요. 민원처리법은 정말 볼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민원처리법은 나중에 특집으로 좀 삼고요. 오늘은 간단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제처 사이트에 법률 이름을 이렇게 조회해 보면요. 밑에 항상 법무부 어느 소관부서 이렇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하면 그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신고 업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들을 볼게요. 2조 정의 재외동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동포라 하는데 이걸 재외국민이라고 먼저 하고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까지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을 정하는 자. 자,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일단 외국인이죠. 근데 외국인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외국 국적 동포라고 말을 하죠.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외국인이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지만 동포, 우리나라 동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란 것은 재외국민 더하기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은 우리 주민등록법에서 쓰는 재외국민과 같은 표현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자,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해외이주 신고를 해서 우리 주민등록으로 들어오면 이제 주민등록법에서 재외국민으로 구분등록 관리해 준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는 하나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는 재외국민은 해당이 되지 않고 외국적 동포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재외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하지 않고 우리 주민등록 민원팀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국내 거소 신고, 제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게 F4 비자인데요. 입국한 외국적 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 국내 거소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국내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군구 어쩌고저쩌고 신고해야 된다. 자, 14일. 우리 전입신고 14일 규정하고 비슷하죠? 맞습니다. 전입신고 규정을 따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약칭 제외동포법에서 우리는 2조 정의, 그다음 6조 국내 거소 신고, 이 정도 보면 됩니다. 해외 이주법, 요거는 제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가 관할 담당하는 업무래요. 해외 이주법 2조 정의, 정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해외 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자, 이주라는 표현을 썼죠. 그 가족, 민법 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여기서 영주권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이 말은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자, 해외 이주, 해외로 이사를 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주소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재외 국민이라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이주자라는 개념에서 이주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이주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소는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소는 행정상 관리 주소로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재외국민으로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외 이주는 종류가 뭐가 있는가요? 보면 연고 이주, 무연고 이주. 이 두 개가 국외 이주 신고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현지 이주. 그래서 혼인, 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이주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이제 결혼한 거죠. 무연고 이주. 아무 연고가 없지만 외국 기업과의 고용 계약에 따른 취업 이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나라로 그 나라의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호주죠. 호주는 인구가 부족하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입니다.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호주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주는 거죠. 그럼 영주권을 받아서 호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국외이주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음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거고요.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유학이라든가 이제 주재원으로 출국해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이제 취득해서 눌러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근데 이 법은 해외이주 신고는 신고해야 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정해놨지만, 이 강행 규정에 대한 그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잘 안 지키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요. 마지막에 12조 영주 귀국의 신고. 우리 영주 귀국의 신고 어디에 있죠? 영주 귀국 신고 확인서. 이걸로 배우고 있잖아요.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다시 살 목적으로 영주 귀국을 하려면 외교부령을 정한 영주 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외동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주 귀국 신고도 의무사항입니다.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제외국민 등록법. 제외국민 등록법은 우리가 19조 2항에 나와 있죠. 한번 이것도 외교부 영사항전 정책과 뭐 제외동포청 이렇게 한다네요. 이 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제외국민의 현황을, 제외국민의 현황, 여기서의 제외국민은 우리 주민등록법에 있는 제외국민과 뜻이 다른 겁니다. 외국에 있는 국민입니다. 그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제외국민의 국내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제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한마디로 미국에 가 있는 모든 한국 사람은 제외공간에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든 유학을 하는 사람이든 주재원이든 그냥 잠깐 체류하러 가는 사람이든 가는 겁니다. 다 등록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행하러 가는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겠죠.
등록 대상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사항 뭘 신고하냐면 뭐 이런 거 해요. 성명, 번호, 여권, 등록기인지, 병역관계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체류 목적과 자격. 그래서 현지 이주 말소자, 이민 출국 말소자가 왔을 때 재외국민 등록법상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법령에 써 있고 뭐 편람과 지리회신에도 써 있는데요. 여기에 이걸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류 목적과 체류 자격. 체류 목적은 거주, 체류 자격은 영주. 이걸 써놓으면 아, 이 사람이 재외국민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지이주 이민 출국 말소자는 이미 해외 이주 신고를 외교부에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서류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서류가 완벽한 서류는 아니에요. 이 서류가 있다고 해서 꼭 그 영주권을 외교부에 신고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요게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이에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보면은 요게 체류 정보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 목적, 체류 자격. 최소한 체류 목적에 거주, 체류 자격에 영주라고 써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해외 이주 신고한 신고한 재외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다시 재외동부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게 저는 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볼게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여기서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자, 우리가 민원팀, 또 민원 업무, 또 민원 발급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진짜 민원이 무슨 뜻인지 어디에 정해져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무는 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우리가 주민등록 신고가 요 업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주민등록표에다가 등록, 등재하죠. 그 다음에 등초본을 교부해 주잖아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받죠. 요게 법정 민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민원에는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법령, 제도, 절차 이런 걸 물어보면 질의 민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 건의 민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민원은 그 외에 또 다른 민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충 민원으로 고충 민원. 민원은 크게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나누고 일반 민원은 법정 민원이라고 합니다. 법정 민원은 우리 법에 써 있는 신고서, 신청서, 법에 정해져 있는 신고서, 신청서가 있으면 무조건 다 법정 민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질의 민원, 건의 민원은 특별히 없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죠. 고충 민원은 부패형제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5호에 따른 고충 민원이라는데 보통 진정 민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왜 이거 안 됩니까?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것이 고충 민원이 될 수 있어요. 이 민원은 일반적으로 보통 처리 기간을 7일로 봅니다. 자, 2번 민원인이란 무엇일까? 이런 정의도 있어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기관과 기관끼리, 국가기관과 기관끼리는 민원 제기할 수 없어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하겠죠. 이 정도만 볼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란 다음 항목의 자를 말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바로 우리가 행정기관에 해당하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처분이란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복합민원.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인가허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예전에 이걸 봤었는데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임야 개발 신청 이 두 개가 같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의 민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합민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부서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복합민원을 한번 접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수인 관련 민원. 자, 5세대 이상. 이 5세대네요. 5집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상급자에게까지 보고가 돼야 됩니다. 접수 단계부터. 그래서 중요해요. 그 부분이. 자, 무인민원 발급 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어쩌고저쩌고 민원인이 민원 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우리 무인민원 발급기를 말하는 겁니다. 벌써 16분 됐네요. 오늘은 민법까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시간 있으실 때 요 민원처리법 지금 배운 거, 그 다음에 재외국민등록법, 해외이주법, 대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같이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런 뜻이었구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요. 이 법들은 직접 한 번씩 다 읽어보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그 법을 찾아서 보는 것과 그냥 그런 거 있었나 이렇게 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맨날 업무를 할 때 아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나갈 때 진짜 실력이 느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뽑은 주제로 한 내용, 주민등록법 관련된 법령 몰아보기 그 의미있게 한번 더 복습해보고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할게요. 오늘 주말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